전공 자율 선택제 선발로 인한 입시 변화,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최꿈쌤입니다. 오늘은 전공 자율 선택제 선발 확대가 입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입시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변화가 모든 학생에게 유리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겐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진로 목표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진로 희망이 자주 바뀌는 학생에게는 전공 자율 선택제가 분명히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내가 정확히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이전 입시에서는 전공을 일찍 정하지 않으면 학생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컸지만 전공 자율 선택제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진로가 아직 유동적인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로 목표가 확실한 학생들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가 중요합니다. 전공을 안 정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전공 관련 활동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해도 대학은 여전히 학생의 학업 방향성, 탐구 과정, 사고력을 봅니다. 특히 의학, 공학, 인문사회 등 계열별 특성은 여전히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로가 명확한 학생일수록 오히려 기존 학종 준비가 더 탄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전형별, 모집 단위별 경쟁률과 입결의 변화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는 기존의 학과 모집과 병행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구조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학과는 전공 자율 선택제로 지원자가 몰리고 어떤 학과는 기존 학과 모집 경쟁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대학, 같은 계열이라도 전형에 따라 입결이 달라지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학 갈 수 있나? 가 아니라 어떤 전형으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학생 부교과 전형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교과 전형에서도 단순히 점수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열별 성적 산출 방식, 학과 선발 중심인지 서류 평가를 병행하는지 이런 요소들이 대학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내신만 높으면 된다라는 공식은 점점 통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에서는 특정 전공 하나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고른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활용한 자료 이해 능력,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해석 능력, 기초적인 코딩 경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정리하는 능력, 이런 역량들이 학생부 전반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전공을 나중에 정하는 만큼 기초학업 역량의 폭과 깊이가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해서 아무 색깔이 없는 학생을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은 전공은 아직 안 정했지만 이 학생은 어떤 성향과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학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전공은 유동적이어도 학습 태도, 관심 영역, 사고방식은 분명해야 합니다. 아직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탐색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학생부에 담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공 자율 선택제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유리한 제도는 아닙니다. 진로가 유동적인 학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진로가 확실한 학생에게는 여전히 전략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학생의 방향성과 학업 역량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